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36년째 살고 있는 72세 김전무입니다. 치읓. 오늘은 제가 어떻게 불효자에서 진짜 효도가 뭔지 깨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빚더미에서 벗어나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제1장 평범한 일상의 지혜. 오늘은 골프가 없는 날, 간만에 차분히 조용히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 골프에 중독돼 철없이 매일 드라마를 쓰고 울고 웃고 사는 인생, 잘 살고 있는 건지 철학자 쇼펜하우어에게 물어봅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왕복한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힘들고 아픈 일들로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했죠.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권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때로는 아파도 괜찮고 지루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감정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나이 들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의 고통을 억지로 떨쳐내려고 애쓰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억지로 피하려 하기보다도 우산을 펴고 빗소리 들으며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저도 한때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젊은 시절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었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고통도 많더라고요. 치읓. 제2장 부채와 고민 마이너스 악몽에서 벗어나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빚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데 미국 생활, 여간에서 아마 죽는 날까지 빚 없이 살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자동차 융자금, 집 융자가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팔아서라도 그건 갚을 수 있는 작은 빚인지라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됩니다. 한때 큰 빚을 안고 매일 저녁 악몽에 시달리며 가위에 눌려 15여 년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욕심을 내고 빌딩을 샀다가 임대인들이 나가고 융자금은 매달 갚아야 하고 부채에 눌려 죽을 뻔한 경험이 있죠. 장사에서 뼈를 갈아 모은 돈으로 부채를 갚아나가야 했던 암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부채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행히 해결이 되어 손해는 보았지만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악몽에서 벗어났었죠. 2005년경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던 시기였습니다. 개인 빚도 다 갚고 큰 부채가 해결되고 나서부터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려 편안했죠. 여러분도 지금 빚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세월이 약이라는 말을 믿으세요. 파산을 하든 빚을 힘겹게 갚든 결국은 해결됩니다. 제가 15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그것도 다 추억이 되었습니다. 고민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혼 같은 고민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있죠. 그렇게 잘 되던 골프가 갑자기 잘 안 될 때 무진장 고민이 되어 어렵습니다. 치읓. 그런데 그 고민은 즐거운 고민이죠. 리디아 고가 세계 랭킹 10위권에 있다가 2023년에 100위권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 이유가 공이 자주 왼쪽으로 갔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헌데 그걸 한국 이시우 코치가 잡아주어 다시 작년에 랭킹 2위권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김전무도 왼쪽으로 가는 고민을 오늘 해결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해답은 간단했어요. 티샷 할 때 공의 위치가 주범이었죠. 치읓. 제3장 장비발과 삶의 균형. 이틀 전에 이번 너구리가 1을 냈습니다. 전반에 버디 4개를 해서 마이너스 1을 쳤죠. 이번 너구리의 발전을 세심히 지켜본 결과 실력도 실력이지만 적절한 장비발이 아닌가 싶어 나도 검토 중입니다. 헌데 이번 너구리가 요즘 잘 치는 이유가 있어요. 신형 비싼 패물을 고르고 골라 장비에 엄청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의 패물은 골프채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남자들 패물이 좋아도 여자들 패물 다이아몬드에 비하면 남자 패물은 세 발의 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치읓. 김전무는 그동안 옛날 골프채에 몸을 맞추고 쳤습니다. 못난 목수가 연장 탓한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 죽어도 연장 탓을 안 하고 놀았죠. 그러다 보니 몸에 딱 붙는 고가 패물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애지중지하던 드라이버를 3번을 교체했었어요. 핑에서 테일러메이드, 다시 캘러웨이로. 그러다 보니 운 좋게 명기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느낌이 좋은지 손맛을 느껴. 다음 게임이 기다려지고 잠이 안 와서 걱정입니다. 장비발인지 오늘 1등을 했습니다. 마누라에게 이 모든 영광을 바치고 싶어요. 마누라 후원이 없었으면 골프를 즐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글쎄, 당분간 영업 비밀이 누설되지 않으면 그동안 나갔던 민족 자본을 조속한 시일 안에 회수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치읓. 살맛이 나고 있어요. 드라이버가 페어웨이 안착률이 90%에 가깝습니다. 글쎄,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지만 당장은 기쁩니다. 여러분, 장비 탓하지 말라는 말도 맞지만 때로는 좋은 도구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투자할 건 투자하세요. 그게 살맛 나는 비결입니다. 제사장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의 역설. 모든 행복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이다. 고통만이 긍정적이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은 대부분 무언가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거나 고통스러웠던 것이 사라졌을 때가 아닌가요?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 한 잔의 달콤함, 아플 때 건강함의 소중함, 외로울 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지요. 이 말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이 순간 특별히 아프지 않고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큰 행복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런 평범함을 당연히 여기고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늘 뭔가 특별한 일, 더 큰 기쁨,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요. 아무 일 없는 하루, 별다른 감정의 파도가 없는 고요한 저녁, 조용히 흘러가는 일상. 이 모든 것이 실상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숨겨진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현명함은 대부분 체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얻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괜찮다는 것을요. 체념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체념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받아들임이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이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 말입니다. 제5장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낫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낫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명예나 돈,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쉬웠죠.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병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산책할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편안히 드실 수 있는 것, 밤에 푹 잠들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는 종종 아주 거창한 행복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사소한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큰 불편함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 오늘 하루 큰 걱정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고 그 행복은 건강이라는 기반 위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내 몸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면 아무리 소박한 하루일지라도 그 하루는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6장 불효자의 깨달음 마이너스 진짜 효도란. 난 결혼 전에는 무척 효자였었는데
나도 모르게 결혼 후 세월이 흐르며 어머니께 불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 불효자를 그렇게 좋아하셨죠. 그놈의 골프에 미쳐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했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도시에 이름난 효자가 있었답니다. 효성이 극진하여 칭찬이 자자했는데 듣자 하니 어느 시골에 보다 훌륭한 효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효자가 시골 효자에게 효자 공부를 하러 갔죠. 시골 효자의 집을 찾아가니 시골 효자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갔고 그의 노모가 홀로 있었습니다. 도시 효자는 찾아온 이유를 말했죠. 조금 기다리니 시골 효자가 나무를 한 짐 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노모는 방에서 뛰어나가 아들의 짐을 내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마루에 와서 오늘 얼마나 수고하였느냐 하며 아들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물을 떠와서 아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어머니께 어깨를 맡기고 또 발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광경을 놀라운 표정으로 지켜보다 도시 효자는 이놈은 효자는커녕 천하의 불효자식이다라고 생각했죠. 자기 같으면 어머니 그러지 마옵시고 아무리 피곤해도 자신이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발을 씻겨드렸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 효자는 배울 것이 없다고 그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뒤늦게 어머니로부터 사연을 듣고 시골 효자는 황급히 뒤따라가서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권했죠. 효행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제가 무슨 효자이겠습니까? 사는 형편도 어렵고 해서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으나 그러나 평소에 한 가지 해드리는 일은 무엇이든 어머니가 하시자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골 효자의 말을 듣고 도시 효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효행은 순전히 자기 기준이고 자기 만족에 있었지 어머니의 뜻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지 원치 않으시는지 헤아려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후부터는 진정한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사회적 출세로 효자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어머니가 하시자는 대로 하면 된다는 그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셨다는 것을요.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효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아주 최고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빚더미에서 벗어났고 골프채 장비발도 찾았고 진짜 효도가 뭔지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치으.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다면 그건 나중에 행복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부채도 언젠가는 해결되고 고민도 결국 답을 찾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약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낫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셨다면 참 잘하고 계신 겁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아하실 겁니다. 이 넋두리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치으.